117회 전산세무 1급 실무부 시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한둘 상사라고 되어 있고요. 자,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회계기간은 2025년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전표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인지 메인 매치 전표인지 여러분이 판단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3월 10일 세명전기로부터 전기 원재료 매입 시 발생한 외상 매입금 전액을 당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외상 매입금을 조회하여 입력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한돌 상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 주시고요. 자, 날짜가 지금 3월 10일이죠. 그럼 1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입금이니까 계정 과목 외상 매입금. 자, 거래처는 세명전기로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명전기를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회해 보니까 지금 세명전기한테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 5천만 원이죠. 자, 그래서 5천만 원을 어떻게 했다? 당자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자, 그럼 5천만 원이라고 메모해 놓고 분기에 바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날짜가 3월 10일이니까 3월 10일로 진입해 주시고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자, 거래처 코드는 세명전기. 자, 금액은 5천만 원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당자 수표 발행하면 당자 예금, 자산의 감소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4월 6일 날 당사하는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상위로부터 에어컨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설치비 33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현금 지급하였다. 전자생계한서는 관련 거래 전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일괄 발급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 보니까 지금 에어컨 200에 구입을 하고 설치비까지 생계한서 받았습니다. 자, 에어컨 설치할 때 이 설치비는 여러분 수수료 비용인가요? 취득 원가인가요? 그렇죠. 취득 원가죠.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입니다. 취득 원가로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면세 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거예요. 우리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럼 이건 매입에 불공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입력해 볼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날짜가 4월 6일입니다. 자, 생계한서를 받았지만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에 불공으로 입력하시고요. 자, 복수거래로 입력하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그러면 에어컨 외에 이렇게 입력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복수거래로 입력하라고 그러면 그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제시가 없으니까 꼭 복수거래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합치면 그렇죠. 230. 자, 23만 원. 자, 거래처는 어딘가요? 자, 거래처는 상희라고 되어 있네요. 상희.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한서로 되어 있으니까 1번 넣어주시고요. 자, 불공제 사유는 뭘까요? 그렇죠. 면세사업과 관련된 거다. 자, 분계는 혼합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거 에어컨이니까 우리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비품. 자, 이때 주의사항은 이 설치비도 취득원가에 다 포함되고요.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제 못 받는 매입세액도 취득원가에 다 포함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대변에 자, 어떻게 했다?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 그렇죠? 그러면 미지급금인데 자, 설치비는 33만 원은 현금으로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3만 원은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뭐겠어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분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5월 30일 리스 자산 기기장치의 운영 리스 계약이 만료되어 리스 자산인 기기장치를 인수하고 아래 계산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희한하죠? 자, 여러분 이거는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이 계산서를 발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두 상사는 계산서를 받은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뭐 여기서 이 계산서가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죠. 자, 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의 면세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인수대금은 1,700만 원이고, 자, 리스 보증금, 기타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2천만 원을 충당하기로 했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기타 보증금으로 지금 보증금 납입한 게 있는데, 이 보증금, 리스 자산을 이제 인수하면서 보증금으로 상계를 하기로 한 것이죠.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2천만 원이 기타 보증금인데 1,700이에요. 지금 인수 금액이. 그러면 300만 원만큼은 어떻게 한 거예요? 보통 예금으로 이제 회수를 한 거죠, 회사가.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와야 되겠죠? 자, 날짜가 며칠이죠? 5월 30일이에요. 자,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매입의 면세로 입력해 주시고요. 자, 품목은 기기장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금액은 1,700. 자, 그리고 거래처는 라임 파이낸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전자계산서니까 1번 넣어주시고요. 자, 분기 혼합으로 가볼게요. 자, 차변에 기기장치를 인수한 거죠. 1,700에. 자, 그런데 우리가 차변에 기타 보증금이라고 해서 이 보증금 납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 보증금하고 상계하기로 한 거예요. 대변에 기타 보증금 금액이 2천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차변에 300만 원은 현금으로, 현금이 아니죠.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보통예금 300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좀 특이했던 문제 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완료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8월 20일 당사가 지분을 소유한 주 세무사랑이 중간 배당을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고 배당금 1,200만 원을 결의한 날에 보통예금으로 바로 입금받았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오고 배당을 받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와서 자, 날짜가 며칠인가요, 여러분? 8월 20일. 8월 20일 차변에 보통예금 자, 금액이 얼마라고 돼 있으세요? 1,200. 자, 대변에 배당금 수익. 자, 이렇게 해서 배당금 수익으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문제 2번입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거죠.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5년 2기 확정 신고 기간 10월에서 12월에 대한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보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 동안에 폐유, 폐유, 그 다음에 여기 폐유, 그 다음에 중고 트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고겠죠 아마. 자, 위 제시된 자료 외에는 무시하기로 한다. 자, 공급자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라고 한다. 우리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은 과세 사업자가 상대방 공급자한테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상대방 공급자가 이제 면세 사업자이거나 또는 영세한 간이가세자 또는 어, 개인 등에게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되죠. 그거 요건을 갖췄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자, 25년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은 1억 3,500만 원이다. 2기 예정 신고 관련 매출 매입이 없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는 확정 신고할 때는 예정분을 포함해서 정산을 하는데 예정분이 없다라는 거니까 자, 그럼 이거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자, 우리는 개인이나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폐자원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김정민하고 이소진 이 영수증 받은 거는 개인한테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폐자원 신고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밑에 것들은 지금 세금계산서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세금계산서 받은 것들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입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될까요? 그래서 위에 뒤에 거 두 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거는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이건 패자원 대상 매입이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개인이나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이렇게 폐자원을 매입했을 때, 또는 뭐 중고차를 매입했을 때, 그때 되는 것인데, 세금계산서 받은 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매입의 과세를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고, 이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선은, 자, 전표 입력은 우선 닫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부가가치 메뉴 안에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서 자,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죠. 자, 그리고 F2번 누른 다음에 김정민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영수증을 받았고요. 자, 이거 폐유니까 폐자원이죠. 2번. 자, 건수 한 건이고 품명은 폐유라고 나와 있고요. 수량은 하나. 수량은 안 나와 있네요. 수량 안 나와 있고 취득 금액은 2천만 원. 자, 공제율은 우리가 중고차는 110분의 10, 폐자원은 103분의 3. 자, 취득일자는 2025년도 10월 10일. 자, 또 F2번 눌러서 이수진. 문제 보시면 자, 영수증 받은 거죠? 영수증으로 구분해 주시고요. 자, 폐자원. 그 다음에 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가액은 3천만 원. 자,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103분의 3. 취득일자는 2025년도 11월 10일. 이렇게.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확정 신고할 때는 요 밑에 한도 적용을 해 보셔야 돼요. 예정 신고분을 포함해서. 근데 예정 신고는 이 폐자원 관련된 매입이 없다고 했으니까 자, 우선은 매출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문제 보시면은 세 번째 점에 보시면 자,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매출 공급가액이 1억 3,500이다. 그럼 확정분에다가 1억 3,500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또 예정분에 대해서는요. 자, 예정분에 대해서는 매출액 및 매입액이 없네요. 그죠? 그럼 이것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영수증으로 지금 매입한 거는 2천, 3천이니까 5천만 원이 폐자원 영수증 매입분이에요. 세금계산서 받은 것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8천만 원과 6천만 원이니까 1억 4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8천, 6천만 원 그죠? 8천, 6천인데 좀 주의사항이 제가 하나 실수 놓친 게 지금 보니까 요거는 고정재산 매입한 거지 폐자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입력 대상이 아니죠. 폐자원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요거를 제가 잘못 입력했죠. 그래서 1억 4천이 아니라 6천만 원만 입력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도 계산하냐면 6개월 동안의 폐자원 관련된 매출액, 그렇죠? 요 금액 1억 800에다가 곱하기 한 원가를 80% 정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1억 800에 80% 곱하면 1억 1000인데 1억 1000 중에 세금계산서 매입분도 있을 거니까 그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빼고요. 폐자원 매입분은 빼고 그럼 이거 빼게 되면 1억 1000에서 6천을 빼게 되면 5천인데 지금 5천만 원 영수증 매입했네요. 그렇죠? 어, 1억 1000에서 6천을 빼면 여기 1억 800이죠. 잘못 봤죠. 1억 3,500에서 80% 하면 1억 800이죠. 네. 1억 800에서 6천만 원 받은 거 빼고요. 그러면 요게 4,800이 되는 거죠. 4,800이 최대 한도인데 지금 영수증으로 패자원 5천만 원 매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이제 패자원 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가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3분의 3 해서 요 금액을 패자원 매입세 공제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정 신고 때 이미 공제받은 건 없죠. 문제에서 예정 신고 때 패자원 관련된 매입이 없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걸 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든지 회계 처리를 하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저장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닫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7월에서 9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정명세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니까 현금용 수중 일반 가세자한테 매입을 했네요. 그죠? 자, 이거는 지금 당연히 공제가 되겠죠. 그죠? 사무용품 구입한 거고. 자, 이건 당연히 공제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아트문드건 공제될 거고. 자, 현대자동차에서 대표이사 카드로 된 게 될까? 주석 2번에. 자, 종업원, 임직원 명의의 카드도 업무와 관련이 됐다면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법인 명의 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공제 가능해요. 그죠?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자, 여기 뭐 다른 거 없고. 선생님 이거 승용차 아닌가요?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예요. 우리가 불공제되는 승용차는 8인승 이하의 승용차인데 이건 승합차니까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건데요. 자, 간이가세자한테 매입을 했지만 자, 간이가세 제도가 바뀌어서 자, 간이가세자도 생계화서 발행하는 게 원칙이죠. 물론 4,800이 안 되는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간이가세자다 그러면 그때는 영수증 발급을 하지만 생계화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거 가능하죠? 공제 가능합니다. 생계화서 발급 대상 간이가세자한테 매입한 것도 가능해요, 여러분. 아남전자한테 매입한 게 있는데 자, 이건 생계환수를 수취를 했대요. 그럼 생계환수로 매입의 과세에서 공제 받았는데 카드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 또 카드로 공제해주면 이중공제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생계환수로 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 건수는 아트문구 거,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하나식당 요 세 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리고 주의사항이 요 금액들이 공급 대가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공급 가액이래요. 요것도 헷갈리면 안 돼요. 잘 봐야 됩니다. 요걸 잘 보고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럼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2기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2기 예정이면 언젠가요, 여러분? 7월부터 9월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 아트문구 거, 여러분. 자, 7월 20일. 자, 아트문구 거는 현금용 수중이니까 현금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트문구 조회해서 입력해 주시고 카드 번호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카드 번호는 없죠. 자, 금액은 문제지 보시면은 55만 원이에요. 공급가액이 55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글자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또 자, 현대자동차에서 8월 10일 날 자, 이거는 문제 보면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카드잖아요. 그럼 이건 사업용 카드가 아니죠. 이런 거 그냥 신용카드로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자, 카드 번호는 주석 2번에 보시면은 1, 2, 3, 4로 끝나는 거네요. 요거 대표자 개인 카드 이거네요. 그쵸?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금액은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간이가세자 생계화서 발급 가능 대상 간이가세자한테 매입한 것도 법인카드 구입한 것도 가능하죠.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도 가능합니다. 자, 날짜가 8월 31일. 자, 법인카드는 사업용 카드예요. 그래서 사업용으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하나식당. 자, 카드 번호는 그 밑에 보니까 주석 3번에 국민카드, 법인카드, 국민카드니까 565사 요 번호인 것 같죠? 그죠? 요 번호로 해당 번호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금액은 22만 원. 공급가액이 22만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됐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저장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거 닫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작성 마감하여 전자신고를 수행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부가세 신고서와 관련 부속서류는 작성되어 있다. 마감되어 있다는 표현이 안 나와 있고 작성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들어가 보면 마감이 안 돼 있으면 마감을 해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기 예정이니까 자, 부가세 신고서로 들어가 주시고 문제 보니까 일기 예정이에요. 자,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자, 여기 마감이 안 돼 있어요. 생계한서 쪽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생계한서 쪽만 있으니까 계산서도 지금 여기 없죠? 그럼 생계한서만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생계한서 합계표에 가서 먼저 관련된 서류를 마감하시고요. 자,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들어가셔서 이 관련된 부속 서류부터 마감을 먼저 하시고요. 마감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부가세 신고서에서 마감을 하시고요. 자, 마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신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부가가치 메뉴 안에 전자신고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신 다음에 기간은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마감되어 있는 회사가 나오고, 자, 그리고 요 납세자 사진 전자신고하는 걸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 제작 눌러주시고, 자, 비밀번호는 문제에 보시면은 번호가 나와 있나요? 비밀번호는 1, 2, 3, 4, 5, 6, 7, 8로 나와 있네요. 그럼 문제 제시된 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제시된 걸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작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에 홈택스 바로가기 눌러서, 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또 세무 2급 공부할 때도 많이 풀어봤죠. 자, 이렇게 닫고, 자, 요 찾아보기 누르신 다음에, 자, 맨 밑에 ENC로 시작하는 거 불러오시고요. 순차적으로 눌러주시면 돼요. 형식 검증하기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확인, 결과 확인, 내용 검증하기,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그리고 제출하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신고하는 거를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표 입력과 부가세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봤습니다.